여러분, 혹시 요즘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생강을 머리에 바르면 흰머리가 검게 변한다더라. 요즘 시니어 분들 사이에서 이 이야기가 정말 빠르게 퍼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무작정 따라 하셨다가 낭패를 보신 분이 계십니다. 얼마 전 제 진료실에도 71세 박귀숙 할머니께서 오셨어요. 문을 살짝 열고 들어오시는데 표정이 굉장히 어두워 보이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자리에 앉자마자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무슨 일인지 여쭤봤더니 지인분을 통해 생강을 머리에 발랐더니 흰머리가 검게 변했다는 말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 어르신도 두어 번 정도 생강팩이라는 걸 직접 만들어 두피에 바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머리를 감으려고 손으로 두피를 만지는데 두피가 따갑고 화끈거리고 두피가 성이 난 것처럼 부은 것 같아 겨우 샴푸만 씻어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두피를 살펴보니 붉게 자극된 부위가 여기저기 보이고 상처가 난 것처럼 빨갛게 부어오른 부분도 적지 않게 남아 있었습니다. 박 어르신이 불안한 얼굴로 하시던 말씀이 지금도 잊히지 않아요. 젊었을 때부터 흰머리가 빨리 나서 스트레스였는데 지인이 생강 바르고 흰머리가 검어졌다고 하길래 반가운 마음에 무작정 따라했다가 고생만 진탕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생강팩으로 흰머리가 검게 된다는 이야기는 지금까지 과학적으로 입증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생강이 매운 성분인 진저롤쇼 가올은 두피에 바르면 강한 자극이 될 수 있고 민감하신 분들에게는 염증 따가움 각질 탈모 악화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왜 이런 민간요법이 위험한지, 생강이 몸에는 좋은 식품이지만 왜 두피에는 절대 바르면 안 되는지, 그리고 흰머리 탈모를 정말 개선하고 싶다면 어떤 방법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어 있는지까지 차근차근 따뜻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앞으로도 이런 중요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부디 박귀숙 어르신처럼 어려움 겪으시는 분들, 더는 생기지 않으시도록 오늘 내용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먼저 흰머리가 왜 생기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천천히 풀어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흰머리는 갑자기 생겨난 것도 아니고 누군가만 특별히 겪는 변화도 아니에요. 우리 몸이 긴 시간 함께 살아오면서 보내는 아주 자연스러운 신호예요. 흔히 검은 깨 먹으면 머리가 검어진다, 검은 콩 먹으면 흰머리가 준다라는 말, 정말 오래전부터 내려오죠. 그런데 사실 음식의 색깔과 머리카락의 색은 거의 관계가 없어요. 만약 음식 색이 머리에 그대로 반영된다면 당근 좋아하시는 분은 주황머리, 시금치를 자주 드시는 분은 초록머리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걸 보면 이미 어느 정도 답은 나와 있는 거예요. 흰머리가 생기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 몸 안에서 색을 만들어주는 멜라닌 세포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힘을 잃는 과정을 겪기 때문이에요. 피부에 주름이 생기고 탄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머리카락도 나이를 먹으면 색을 입힐 힘이 자연스럽게 약해집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도 멜라닌 줄기세포가 나이가 들수록 줄어들고 남아있는 세포도 활동이 떨어진다는 결과가 확인되었어요. 쉽게 말하면 머리카락에 색을 칠해주는 작은 화가들이 세월이 지나며 하나둘씩 일을 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똑같은 속도로 흰머리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는 몸속 영양 상태가 큰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B12, 철, 구리 같은 영양소가 부족하면 멜라닌 세포가 제대로 일할 힘을 잃게 돼요.
그래서 몇 년 사이에 갑자기 흰머리가 늘었다거나 염색 주기가 부쩍 짧아졌다는 분들, 검사를 해보면 생각보다 많은 경우에서 이 영양소들이 부족하게 나와요. 특히 50대 이후에는 영양 흡수력이 조금씩 떨어지기 때문에 같은 음식을 먹어도 몸에 채워지는 양이 줄어들어서 영향을 더 크게 받으실 수 있어요. 실제 임상 연구들에서도 조기 백발을 가진 분들의 혈액 검사에서 이런 미량 영양소가 낮게 나온 경우가 자주 보고되었습니다. 또 흰머리는 때로는 몸이 보내는 조용한 신호이기도 합니다. 스트레스가 길어지거나 잠이 부족하거나 갑상선빈혈 같은 만성 질환이 있을 때 머리카락이 먼저 반응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버드 의대 연구에서도 강한 스트레스가 멜라닌 줄기세포를 급격히 소모시킨다는 결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지치고 몸이 피곤한 상황이 쌓이면 그 흔적이 머리카락의 작은 흰빛으로 먼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특정 부분만 유난히 하얗게 변하는 경우나 단기간에 흰머리가 빠르게 늘어나는 경우는 그냥 나이 탓이겠지 하고 넘기기보다 몸이 보내는 작은 SOS일 수도 있다고 부드럽게 받아들이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정리해보면 흰머리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만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노화, 영양 상태, 그리고 마음과 건강의 작은 변화들이 함께 만들어내는 결과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흰머리는 누구에게나 생기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속도도 달라지고 새로 자라는 머리카락의 건강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피부가 관리에 따라 달라지듯 머리도 똑같아요. 이제부터는 흰머리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되는 습관과 반대로 피해야 하는 행동들까지 엄마 손잡고 알려드리듯 천천히 하나씩 이야기해 드릴게요. 우리 같이 차근차근 시작해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이어서 드려볼게요. 흰머리에 대해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똑같이 물어보세요. 도대체 무엇을 해야 흰머리가 덜 생기고 새로 나는 머리카락은 더 건강하고 진하게 나올까요? 흰머리를 완전히 되돌리기는 아직 어렵습니다. 하지만 속도를 늦추고 앞으로 자라날 머리카락의 질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방법들이 절대 비싸거나 복잡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몸과 두피가 좋아하는 기본적인 관리를 매일 꾸준히 쌓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변화가 나타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건 영양이에요. 머리카락의 색을 만들어주는 멜라닌 세포가 힘을 잃지 않고 제 역할을 하려면 비타민 B12, 철, 구리 같은 영양소가 필수입니다. 이게 부족하면 멜라닌 세포는 색을 만들 힘을 잃고 결국 흰머리가 더 빨리 올라오죠. 특히 비타민 B12는 나이가 들수록 위장에서 흡수되는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꼭 의식적으로 챙겨야 하는 영양소예요. 간혹 피곤하고 집중이 안 돼요라는 증상과 흰머리 증가가 동시에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계란 1개, 점심에 고등어나 연어, 오후에는 견과류 한 줌만 챙겨줘도 두피는 필요한 재료를 공급받아 훨씬 안정돼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두피 혈액순환이에요. 두피에는 실처럼 얇은 혈관들이 촘촘히 연결돼 있는데 나이가 들면 이 통로가 조금씩 좁아지면서 영양이 머리뿌리까지 가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럼 머리카락이 약해지고 흰머리도 더 빨리 늘어요. 하지만 매일 밤 자기 전에 손끝으로 두피를 조용히 눌러주는 것만으로도 달라집니다. 아프다가 아니라 부드럽게 깨워주는 느낌 정도로
둥글게 3분만 돌려주세요. 두피가 따뜻해지고 모근으로 가는 혈류가 좋아집니다. 해보시면 많은 분들이 머리가 한결 가볍다고 하세요.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햇빛, 즉 자외선이에요. 두피는 얼굴보다 더 얇고 예민하기 때문에 자외선에 훨씬 빠르게 손상됩니다. 햇빛이 강하게 닿으면 멜라닌 세포의 DNA가 손상돼 색을 만드는 기능이 떨어지고 염증까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외출할 때는 책 넓은 모자 하나만 써주셔도 흰머리 속도를 확 줄일 수 있습니다. 염색도 정말 조심해야 해요. 흰머리가 보이면 가리고 싶어서 4주마다 염색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염색약이 두피에 반복해서 닿으면 멜라닌 세포가 더 빨리 지치고 새로 나는 머리카락이 가늘어집니다. 염색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주기를 6주 정도로 넓히기만 해도 두피가 회복할 시간이 생기고 머리카락 상태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추가 팁 하나. 만약 두피가 이미 자극되어 있다면 바로 무언가를 바르거나 다시 염색하는 행동은 절대 안 됩니다. 두피가 붉고 화끈거리고 건조한 상태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진정시키는 것이에요. 이럴 때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순한 알로에 팩과 녹차 우린 물을 적신 녹차팩입니다. 알로에는 두피의 열감을 식혀주고 자극받은 피부를 부드럽게 편안하게 만들어줘요. 녹차는 항염 효과가 있어서 두피의 붉어짐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 절대 생강 마늘 양파 같은 자극 성분은 바르시면 안 돼요. 두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섬세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건 몸과 마음의 휴식이에요.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은 머리카락이 가장 먼저 반응하는 영역입니다. 몸이 지치면 머리가 먼저 신호를 보내요. 조용히 음악 듣기, 10분 산책, 따뜻한 샤워 한 번만으로도 두피와 모근이 받는 스트레스가 크게 줄어듭니다. 여러분, 흰머리는 자연스러운 변화지만 관리 방법에 따라 앞으로 새로 자라날 머리카락의 모습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 정말 사소해 보이지만 꾸준히 쌓이면 머리카락은 정말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두피가 편안해지면 머리카락은 힘을 되찾고 흰머리 속도도 천천히 안정됩니다. 오늘부터 하나씩만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머리카락은 정성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흰머리와 두피 건강을 위해 집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3개월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몸에 무리가 되지 않으면서 조금씩 그러나 꾸준하게 쌓이는 관리법이에요. 먼저 아침 루틴입니다. 기상 후 30분 안에 따뜻한 물 1컵 드셔주세요. 체온이 천천히 올라가면서 두피로 가는 혈류가 살짝 더 좋아집니다. 아침에 생강차를 따뜻하게 마셔주면 밤새 낮아진 체온을 올려주어 혈액순환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면 계란 2개 또는 생선 1토막 정도를 아침 식사에 넣어주세요. 머리카락이 색을 만드는 데 필요한 영양을 가장 편안하게 채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비타민 B12나 종합영양제를 드시는 분이라면 아침 식사와 함께 드시는 것이 흡수에 도움이 됩니다. 점심과 오후 시간에는 되도록 단백질과 채소를 골고루 챙겨주세요. 특별한 식단이 필요하진 않지만 기운이 떨어지지 않도록 몸이 편안한 식사를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오후 간식으로는 견과류 한 줌을 추천드립니다. 아몬드나 호두 몇 알이면 충분해요. 두피의 미세혈관이 좋아하는 영양소가 담겨 있습니다.
저녁 루틴은 두피에 휴식을 주는 시간입니다. 저녁 식사 후 따뜻한 물로 두피 주변을 가볍게 적셔주세요. 그 다음 손끝으로 앞머리부터 뒤쪽까지 천천히 눌러주는 방식으로 3분 정도 두피 마사지만 해보세요. 세게 할 필요 없고 그냥 시원하다 싶은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작은 습관이 두피 혈액순환을 꾸준하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외출 루틴도 하나 필요해요. 낮 시간에 밖으로 나가실 일이 있다면 꼭 책 넓은 모자를 써주세요. 두피는 생각보다 자외선에 취약해서 햇빛을 적게 받는 것만으로도 흰머리가 올라오는 속도가 달라집니다. 특히 골프나 등산하실 때는 필수입니다. 잠자기 전에는 생강이나 자극적인 식품은 피하고 따뜻한 물로 샤워한 뒤 몸을 충분히 이완시켜 주세요. 잠을 깊게 자는 것만으로도 머리카락이 받는 스트레스가 크게 줄어듭니다. 3개월 동안 해야 할 일은 이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침엔 영양 채우기, 낮에는 자외선 차단하기, 저녁에는 두피 혈액순환 돕기, 밤에는 편안하게 잠들기. 이 4가지만 지켜도 몸은 분명히 반응합니다. 새로 자라는 머리카락의 힘도 달라지고 흰머리가 올라오는 속도도 서서히 변하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변화는 갑자기 오지 않지만 꾸준히 쌓이는 힘은 정말 큽니다. 오늘부터 딱 3개월만 이 루틴을 함께 해보세요. 머리카락이 여러분의 정성에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답해 줄 겁니다. 여러분, 좋은 관리가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두피를 망치는 습관을 절대 하지 않는 것이에요. 아무리 비싼 영양제도, 아무리 좋은 샴푸도 잘못된 행동 몇 가지만 반복되면 머리카락은 계속 힘을 잃고 흰머리는 더 빨리 올라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는 피해야 할 5가지 습관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아주 쉬운 말로 설명드릴게요. 이 5가지만 빼도 머리카락은 훨씬 건강해지고 흰머리 속도도 꽤 달라집니다. 가장 먼저 많은 분들이 좋다더라 하고 무작정 따라 하시는 생강팩, 양파즙, 마늘즙 같은 민간요법입니다. 생강, 마늘, 매운 기름 같은 자극적인 재료를 두피에 바르면 처음엔 뜨끈하거나 시원한 느낌이 들어서 뭔가 되는 것 같다 싶을 수 있어요. 하지만 두피는 얼굴보다도 훨씬 예민해서 이런 강한 자극에 금방 염증이 생기고 따가움, 붉어짐, 각질 폭발, 심하면 탈모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눈 바로 아래 피부에 마늘즙을 바른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만큼 두피도 섬세합니다. 그래서 민간요법은 절대 두피에 직접 사용하시면 안 돼요. 2번째는 많은 분들이 무심코 하시는 행동이죠. 흰머리가 보일 때마다 바로 뽑는 것. 딱 하나만 뽑으면 되지 뭐 하다가 나중에는 10개, 20개씩 뽑는 상황이 돼요. 하지만 머리카락을 반복해서 뽑으면 모근이 계속 손상돼서 그 자리에 아예 머리카락이 다시 안 날 수도 있어요. 흰머리는 뽑는 게 아니라 염색하거나 가려서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3번째는 너무 잦은 염색이에요. 흰머리를 가려야 하니까 4주마다 염색하는 분들 정말 많아요. 그 마음 너무 잘 알지만 염색약의 화학 성분이 두피 가까이에 자꾸 닿으면 멜라닌 세포가 훨씬 빨리 지치고 다른 새로운 흰머리들이 더 빨리 올라올 수 있어요. 염색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주기를 조금만 넓혀도 두피는 큰 휴식을 얻게 됩니다. 6주, 8주로만 늘려도 정말 달라집니다. 4번째는 두피를 뜨거운 열에 자주 노출하는 것이에요. 뜨거운 바람으로 머리를 끝까지 말리거나 샤워할 때 뜨거운 물을 오래 머리에 쏘이면 두피의 수분이 빠르게 증발해서
건조해지고 염증도 잘 생기게 됩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두피의 유수분 조절 능력이 떨어져서 뜨거운 열의 영향을 훨씬 크게 받아요. 그래서 드라이어는 미지근한 바람, 샤워는 따뜻한 물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작은 차이가 매일 쌓이면 두피 건강은 정말 크게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가볍게 넘기는 게 바로 스트레스를 방치하는 습관이에요. 스트레스가 오래 가거나 잠이 부족해지면 우리 몸이 산화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멜라닌 세포가 빠르게 손상돼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흰머리가 늘어나는 현상이 생깁니다. 하루 10분이라도 천천히 걷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거나 조용히 눈을 감고 호흡만 해도 두피는 훨씬 진정돼요. 이건 단순히 마음의 안정이 아니라 머리카락이 받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직접적인 두피 관리입니다. 여러분, 흰머리는 누구에게나 자연스럽게 생기는 변화지만 이 5가지 행동만 피하셔도 흰머리가 올라오는 속도, 머리카락의 탄력, 두피의 건강이 눈에 띄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섬세해요. 도움을 주는 것만큼 해가 되는 행동을 멈추는 것 자체가 큰 관리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5가지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머리카락은 이 작은 실천에서부터 정말 달라집니다. 여러분, 흰머리나 두피 문제는 집에서 관리만 해도 충분히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어떤 증상은 절대 집에서만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두피도 우리 몸의 일부이기 때문에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를 정확히 알아두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는 병원 진료가 꼭 필요한 상황을 따뜻하게 쉬운 말로 알려드릴게요. 가장 먼저 살펴야 할 건 흰머리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경우입니다. 서너 달 사이에 흰머리가 2배로 늘었다면 단순 노화가 아니라 갑상선 기능 저하증, 빈혈, 자가면역 질환 같은 내과적 문제가 숨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피로감, 손발 저림, 체중 변화가 같이 있다면 꼭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또 하나는 특정 부위만 동그랗게 흰머리가 몰려서 생기는 경우입니다. 흰머리가 원형으로 모여 있다면 백반증이나 일부 자가면역 질환일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초기에 치료하면 진행을 늦추거나 멈출 수 있으니 절대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두피에 붉은 염증, 진물, 두꺼운 각질이 생기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선, 지루성 피부염, 곰팡이 감염은 초기에 잡아야 나중에 탈모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가려움이 일주일 이상 지속되거나 긁지 않아도 피가 배거나 듬성듬성 머리카락이 빠지는 모습이 보이면 바로 진료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또 한 가지, 머리카락 빠지는 양이 평소보다 갑자기 많아진 경우입니다. 보통 하루 50개 정도 빠지는 건 정상인데 빗을 한번 쓸었는데도 묶음처럼 빠지거나 베개에 머리카락이 유난히 많이 떨어져 있다면 호르몬 변화나 갑상선 문제일 수 있어요. 특히 60대 이후 여성분들께 자주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두피에 통증이 생기거나 머리가 찌릿찌릿 아픈 경우입니다. 단순한 민감성일 수도 있지만 신경성 문제, 염증 또는 감염이 원인일 수도 있어요. 두피 통증은 방치할수록 악화되니 가벼운 통증이라도 계속된다면 진료를 받는 게 안전합니다. 여러분, 두피는 눈으로 바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심해질 때까지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느껴지면 설마 하지 마시고 편하게 병원을 찾아가셔도 됩니다. 조금 빨리 확인하는 것이 몇 년 후에 머리카락 건강을 지켜주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두피와 머리카락은 혼자 고민하기보다 필요할 때 전문가와 함께 보면 훨씬 더 빠르고 안전하게 좋아질 수 있어요. 언제든지 몸이 보내는 신호를 조용히 한번 귀 기울여 주세요. 그게 건강한 머리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처음에 찾아오셨던 71세 박귀숙 어르신 생각이 다시 한번 떠오릅니다. 평소에 흰머리가 너무 스트레스였던 박 어르신은 생강 바르면 흰머리가 검게 변했다더라는 지인 한마디에 확인도 하지 못한 채 무작정 따라 하셨죠. 결국 두피는 붉게 달아오르고 각질과 따가움, 빠지는 머리카락 때문에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하고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진료실에 앉아 계셨어요. 그 뒤로 박 어르신과 함께 두피에 자극되는 건 모두 빼고 영양, 혈액 순환, 수면, 자외선 차단 같은 정확한 정보만 골라서 집에서 꾸준히 실천하는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3달이 지나 다시 오셨을 때 머리결이 예전보다 훨씬 덜 푸석하고 두피 홍반도 많이 진정되어 있었어요. 선생님, 이제는 거울 볼 때마다 겁나지 않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걸 차분히 하고 있다고 느껴져서 마음이 편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던 표정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요즘 유튜브에는 정보가 정말 넘쳐납니다. 자극적인 제목, 극적인 후기, 기적이라는 말들까지. 하지만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지, 실제로 확인된 내용인지 한 번만 더 살펴보시고 따라 하셨으면 해요. 몸과 두피는 한 번 상처나면 회복에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두피 관리라고 한번 적어봐 주세요. 머리카락은 단순히 보여지는 미용이 전부가 아니라 모근이 중요하듯이 뿌리 건강 관점에서 천천히 꾸준히 바꿔보겠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머리카락이 보이는 모양과 색깔만 예쁘다고 끝이 아니듯 우리 인생도 겉모습보다 뿌리가 더 중요합니다. 모근이 튼튼해야 머리가 오래 버티듯 우리 마음과 생활의 뿌리가 건강한지 돌아보는 시간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관리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머리카락뿐만 아니라 나의 뿌리, 나의 습관, 나의 건강도 함께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검증된 건강 정보만 따뜻하게 풀어서 전해드릴 거.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 댓글로 꼭 들려주세요. 그 응원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듣기만 해도 건강하고 행복해지는 건행라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